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우리 당대표 장동혁 우리 신임 당대표의 기자회견이 지금 나왔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단일 대우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성원하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 당 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7명이 하나로 뭉치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을 당을 위험과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환기 씨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경고 징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서도 그거를 뒤집을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장 신임 당대표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당대표로서의 첫 행보는 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첫 행보로 어떤 일정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무처 당직자들과 당의 다른 지도부에 계신 분들과 같이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충원을 지금 방문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외교 노선과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편중된 내각, 그것이 이재명 정부를 넘어 대한민국 위기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 지난번 관세 협상에서 마찬가지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그 우려가 계속 현실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속도가 빠르다. 정상회담을 화면을 통해 지켜본 모든 국민께서 느꼈을 것이다. 평가가 불가능한 정상회담이었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107석 소수 야당 대표가 됐다. 당내에서는 장애투쟁 필요성도 언급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단일 대우가 되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우파 시민들과의 연대가 불가능하다. 107석 국민의힘은 함께 싸울 의지가 있는 자유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 원내에서 분란이 계속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그들과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싸우는 방식은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시민과 연대하는 것이다. 그 연대와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방해가 된다면 그리고 장애가 된다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일관된 입장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원내에서는 107명이 하나로 뭉쳐가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은 결단이 필요하다. 사실상 한동훈에게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한동훈 나가라는 겁니다. 지방선거 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원에서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면 강원도나 부산 등 우리 강세 지역에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서울에서도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대로 봉사하시는 능력 있는 분들이 공천받는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만들겠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선거 준비 기획단을 발족시키겠다. 상시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그분들을 교육하고 어떤 분들이 당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인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동시에 마련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선 패배와 단일화 실패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계엄과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저희는 42%의 지지를 얻었다. 그 지지에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국민의 과거에 대한 심판이 포함됐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과반을 주지 않은 것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라는 민심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계속 내부 갈등만 유발하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과거 이슈에 매몰돼 국민들의 마음이 멀어졌다고 생각한다. 이제 전당대회는 끝났다. 과거를 논할 시간이 없다.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겠다. 지명직 최고위는 어떤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나?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다. 제가 그동안 약속드렸던 것들을 구현하려면 어떤 분이 만든 분들이지 고민해 보겠다. 제가 약속했던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겠다. 기계적인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처음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많은 언론에서 저를 극으로 표현했지만 많은 유튜버들께서는 제가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변하려면 혁신으로 나아가려면 지금은 강하고 선명한 장동혁이 돼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다. 지방선거에서 충청과 민심은 어떻게 끌어모을 것인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충청 정치인으로 분류하지만 충청을 기반으로 정치한 적은 없고
그저 고향이 충청이란 것뿐이다. 저는 충청 출신으로서 정치를 대전에서 시작했고 제 고향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정 대표에 비해서 진정한 충청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충청인들의 민심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이었다. 국토를 균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 인프라와 재원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문제지 중앙부처를 각 시도별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날 계획은 있는가? 야당의 대표로서 여당 대표든 누구든 만나고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지도부를 용산에 초대했지만 건의한 내용은 그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았다. 진정한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107명 우리 국민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결국 국민이 보내진 지지밖에 없다. 우리가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서 국민의 힘 지지율을 제대로 끌어올리고 여당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내려갈 때 어느 지점에선가 힘의 균형을 이룰 때야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실제 협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해처리밖에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가? 지금 접견 제한이 해제됐는지는 확인해 봐야겠다. 전당대회 기간 중에 제가 당원들과 국민께 약속드린 것은 특별한 사정에 변화가 생겨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것을 지키겠다. 찬탄파에 대해서 출당, 당원권 정지도 추진할 것인가? 전 찬탄파라고 누구 이름을 거명한 적이 없다. 지금부터 단일대회에서 이탈하고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론을 지속적으로 어긴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하겠다는 말을 했지 제가 무슨 파라고 하거나 누구라고 말한 적은 없다. 전원근 씨가 당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을 했는데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뒤집을 생각은 없다. 다만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특정 후보가 연단에 올라갔을 때 연설을 방해하는 장면은 여러분도 합동연설회장에서 충분히 경험했을 것이다. 저도 충분히 방해를 받았다. 전 씨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데는 특정 후보가 도발한 측면도 있다. 징계와 법적 조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것을 유발한 책임 있는 사람에게도 동등한 정도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선 당대표를 두고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가? 재선으로서 여러 당직을 두루 거쳤지만 그래도 정치 경력이 짧은 데서 오는 단점은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도부에 있는 분들과 같이 머리 맞대며 보완해 나가겠다. 그리고 의원 106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일은 멈추지 않고 해나가겠다. 민주당의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팀을 최대한 빨리 구성하겠다. 그리고 그 일에 전적으로 힘을 보탤 수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 수적으로는 저희들이 막기 어렵지만 제가 듣기로는 특검 내에서도 파견 검사들이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한다. 처음에 무차별적으로 의원실이나 국회를 압수수색하고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다. 지금은 특별히 강제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여당은 어떻든 간에 기간을 연장해서 내란 특검에서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을 강제로 만들어내서 다음 지방선거 전에 정당 해산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 그런 것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해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나설 것을 당원이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동혁 당대표의 첫 번째 지금 당선 이후의 기자회견입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정말 충격적인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장동혁 당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을만하죠? 그리고 또 정말 안심이 가죠? 장동혁 당대표와 함께 그리고 또 이번에 최고위원이 된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신동욱이라든지 여러 지금 최고위원들과 함께 이제 국민의 힘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강신업TV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의 힘의 재건 작업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신업TV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 국민의 힘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 나가겠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